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21일 배승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뇌란죄 1심 선고에 대해서 미국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미국 입장은요, 오히려 이재명을 향하고 있는데요. 이재명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의 재판을 재개해라.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인 이상 니들은 정부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재명은 한국의 정부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민주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쿠팡 등 미국 기업을 건들고 또 정치적인 이유로 종교 탄압, 소년보 목사와 같이 구속하고 한다면 니들은 크게 보복당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물었는데 이재명에 대해서 재판을 재개하고 이재명을 무시하고 이재명이 정부로 있다면 니들과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나서 미국에서도 너무 좀 과하게 된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미국에서 다시 한번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 냈느냐? 한국의 사법제도를 존중한다 라고 한 발 물러선 내용으로 수그러진 모습으로 입장을 냈는데요. 이것을 보도한 한겨레를 향해 가지고 이재명이 오늘 왜 미국에다가 입장을 물었느냐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왜 이렇게 나온 것일까?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물었는데 왜 이재명을 지목했느냐? 지난 18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18일 주한미군이요. 공군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훈련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목적이라든지 내용은 하나도 알리지 않은 채 미국이 공군 훈련을 한 겁니다.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대가 평택 오산 기지를 출발해서 서해상, 중국 공해상까지 출격을 한 겁니다. 주한미군 F-16기 전투기가요. 중국 방공 식별구역까지 들어간 상황이 되자 중국에서 이를 놓칠 리가 없죠. 중국이 깜짝 놀라서 중국이도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서해 항공상에 미국과 중국의 이 전투기가 상공에서 대치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 공군은 아예 없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이 주한미군, 그러니까 미군이 한국에게 통보를 해서 우리가 입장을 알게 됐고 그래서 우리 군의 입장은 무엇이냐? 우려를 표명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한미군이 훈련을 하는데 우리 군에는 아예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을 패싱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에 있는 군대, 이재명 정부의 군대는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자, 이것은요 또 반대로 보면 이재명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실용 외교라고 포장하고 있는 왕따 외교인데요. 중국 입장에서 한국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전투기가 왔을 때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한국을 어떻게 볼까요? 아, 저놈들은 미국과 소통하지 않는 것이구나. 한국과 동맹이라더니 그게 아니고 그저 그냥 한국은 전투기 훈련하는데 불과한 뭐 그런 곳이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점에서 이재명의 왕따 외교는 완전히 실패한 거죠. 실용 외교라고 포장하지만 미국한테도 뺨을 맞고 있고 그리고 중국한테도 뺨을 맞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명을 무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금 관세협정 타결이 됐습니까? 미국과의 관세협정 경주에서 뭐 타결됐다고 하면서 조인트 팩트시트 해가지고 3,500억 달러 매년 뭐 200억 달러씩 너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서 다 된 것처럼 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협정 자체가 미국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철저히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판결한 겁니다. 우리나라 판사들 완전 좌파 판사들처럼 판단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는 이 관세를 의회가 매겨야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매겼다는 이유로 의회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세협정에 대해서 그 위법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뭐 주한 미 대사도 있고 한데 주미 대사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준비하지 못한, 그러니까 위법이라는 것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상적인 정부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플랜 B를 마련해야 되죠. 그런데 이재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고 연휴 내내 SNS나 하고, 그리고 미국에다가 왜 윤석열 대통령 판결을 물어봤느냐, 이런 반응이나 내놓고 있는 겁니다. 참 한가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이재명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우리가 뭐 연방 대법원에서 판단 받았다고 해가지고 관세 그거 물러설 거 아니야? 우리 관세 다시 매길 거야. 그 뭘로 매길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바로 미국 무역법 301조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요, 1974년에 제정됐고, 그리고 이 미국 기업에 대해서 불합리하고 차별적 조치에 맞서서 이 미국이 관세를 매기는 행정부에 가장 강력한 권한을 주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리고 해외에서도 각국에서도 다 이 법을 슈퍼 301조라고 합니다. 과거에 일본이 한창 1980년대 전자기기, 전자제품 막 팔릴 때 아닙니까? 뭐 소니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그때 미국에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되니까 미국이 바로 이 슈퍼 301조를 들고 나와가지고 관세 100%를 매겨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이 후퇴하고 그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엔화 강세하고 하면서 이 일본이 시장 개방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슈퍼 301조를 지금 미국 무역 대표부가 한국도 슈퍼 301조 적용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슈퍼 301조를 적용해서 우리한테 반도체니 자동차니 뭐 제약이니 화장품이니 이런 데다가 관세 100% 매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10%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0% 이상 매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였다면 이 얘기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느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한겨레가 미국 백악관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백악관에서 이례적으로 그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재명 정부 때문에 지금 니들이 망하고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것이냐? 미국 백악관 관계자가 한국에서 종교계나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그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려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 이재명 네가 이런 식으로 미국 건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는 입장을 내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미국에서는 바로 이재명 때문에 대한민국에 관세를 매기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 때문에 주한미군의 이 훈련도 한국에게 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정부를 공격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자, 이 어마어마한 사건 여러분 이 뉴스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제대로 보도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이 오늘 느닷없이 왜 미국에다 물어봤느냐,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재명은 알았다는 거죠. 미국에서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한테 지금 재판 제기하라고 하는구나, 이걸 지금 이재명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재명도 청와대인데 왜 외신과 관련해서 그런 거를 분석하는 팀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메시지라는 거 굉장히 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공격하는 그런 메시지로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겨레를 향해 가지고 한겨레 니들이 이걸 왜 물어봤느냐, 이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의 입장을 아시겠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상징성을 여러분들 아시겠죠? 윤석열 대통령 조금 얘기를 다른 차원으로 가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 상징, 결국 이 상징은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윤 어게인과 절연하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조중동 이하부터 시작해서 친한계까지 전부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자,
북한과 중국의 내정 간섭에 대해서 누가 말 한마디 한 적 있습니까? 북한이 국내 문제에 얼마나 관여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미국 정부에 물어본 것이 내정 간섭이 되는 겁니까? 이런 앞뒤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첫 번째는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동맹국에서 일어난 정치적 이슈가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으로서는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한겨레를 콕 꼬집어서 자신의 SNS에 올린 것은 뭡니까? 결국에는 좌표를 또 찍은 거죠. 그것은 언론 탄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취재의 자유를 침범하는 거죠. 자, 이재명 정부 민주당이 지금 방송 3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방송과 관련해서 방송의 자유를 주라. 노조 입장에서 얼마나 자유를 외쳤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자기한테 미국이 공격을 하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이러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리고 현실을 무시한 미국 입장과 당연히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미국의 경제가 우리 주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경제는 당연히 미국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 세계 외신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내란죄로 최초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전 세계가 관심이 지목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핵심국인 미국한테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의 반응을 보니까 이재명은 벌벌 떨고 있으면서 한겨레를 공격하는 거죠. 또 지금 경제 얼마나 안 좋습니까? 부동산 연일 때리기 하는데 부동산 때리기로 집값 잡힙니까? 아니죠. 서민들만 막 죽어나는 거죠. 대출도 안 해주면서 무슨 집을 사라고 하느냐. 170억짜리 160억에 급매로 나왔는데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재명의 앞뒤 안 맞는 이 SNS로 다주택자 때리기, 부동산 정책 때리기 이거 관련해가지고 전부 뭐 해결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경제 위기 코스피는 올라갔습니다만 실물 경제 얼마나 어렵습니까? 심지어 오마이뉴스에서 좌파 언론에서 코스피 5천인데 왜 자영업자는 폐업하는가 이런 그 기사까지 써대고 있을 정도로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고 또 국내에서 안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청래가 이재명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시민, 정청래, 문재인, 조국, 김어준 이 털보 세력이 이재명 공격하면서 레임덕 지금 가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이 미국한테도 이재명을 패싱하겠다. 자, 니들 사법부 제대로 해라.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재판도 제대로 해라 라고 메시지를 냈으니 이재명으로서는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러니까 시선 돌리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런 식으로 한겨레를 공격하고 나선 겁니다. 백악관 관계자가 언급한 미국 기업과 종교인에 대한 공격이라는 본질적인 메시지를 외면한 채 취재 행태만 문제 삼는 것은 결국에 본말 전도라는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내정 간섭 문제에는 침묵하면서 우방국인 미국에 정당한 우려를 전달하는 이것에 관해서 주권 운운하면서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백악관 메시지를 읽어낼 때 무엇을 읽어냈느냐? 첫 번째는 미국에서는 우리한테 이러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 정치적 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재판하고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판결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뭐죠?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말하는 거죠. 자, 정치적인 이유로 지금 이재명에 대한 재판 중지시켜놨는데 그거 똑같이 해라.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똑같이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희들한테 보복, 슈퍼 301조로 보복할 거야. 라고 메시지 남긴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법원은요, 새겨들어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완전히 정치적 재판이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써가지고 어떻게든 끼워 맞추어서 무기징역으로 해놨는데 이 재판이라는 것도 원칙적으로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는 이재명을 무시하는 전략, 결국 이재명을 재판 재개해서 이재명의 이 정부를 끝내라, 하루라도 빨리 끝내라 이런 입장을 내세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재명의 이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하루라도 더 대통령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미국으로부터 크게 보복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재명은 하루라도 빨리 내려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러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 재판 재개는 누가 합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사법부한테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법치주의, 가장 기본인 법치주의에 따라라. 그리고 지기현 판사가 얘기했듯이 헌법 84조는 소추의 문제, 그러니까 기소까지니까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이 중지될 이유가 없다. 바로 그 지점에서 사법부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미국의 입장, 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언론은요 오로지 국민의힘 내부 싸움만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죽이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하 윤어게인 죽이기, 게다가 장동혁 죽이기 하면서 국민의힘을 분열하고 쪼개고 하는 이런 분열책에 들어갔는데, 오늘 나경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누가 더 옳은가를 따질 때가 아니라 단합된 메시지가 중요하다. 나경원 의원이 또 이 상황에서는 단합된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국민의힘에 일가를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뉴스 계속 보면 정말 보기도 싫고 짜증나실 텐데, 이런 중요한 뉴스를 전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중동 이하 국민의힘 계속해서 공격하고 장동혁 대표 죽이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상징성,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재판 재개 문제, 그리고 이 정치 보복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는데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한동훈계가 나서가지고 장동혁 끌어내리게 하는데 이것은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여러분들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뉴스 좀 진지하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뉴스들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뉴스 배송으로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